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원의 메아리 채널의 또 다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희망이고 오늘 영상도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삶, 도덕, 종교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여러 세대에 영향을 끼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중요성은 윤리적, 영적 문제를 독창적으로 다루며 당시의 종교적 정통성과 세속적 가치 모두에 도전하는 사상 체계를 구축한 데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살았던 시대는 러시아의 사회적, 정치적 대변혁이 일어났던 시기로 이는 그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프 톨스토이가 그의 문학적, 철학적 작품을 통해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며 단순함과 비폭력을 실천하는 삶을 옹호했던 사상을 다룰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1828년 9월 9일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야스나야 폴야나라는 시골 영지에서 귀족 가문인 톨스토이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잇따른 상실과 도전으로 점철되었습니다. 2살 때 어머니 마리아 니콜라예브나 톨스타야를, 9살 때 아버지 니콜라이 일리치 톨스토이를 잃었습니다. 부모의 사망 후 톨스토이와 형제들은 가정교사와 친척들의 보살핌 속에서 당시 러시아 귀족 계층에 걸맞은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비록 귀족 가문에서 자랐지만 톨스토이는 일찍부터 농민들의 생활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는 훗날 그의 철학과 문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고전 문학과 철학에 대한 애정과 함께 사회적과 도덕적 문제에 민감한 감수성을 드러냈습니다. 1844년 16세의 톨스토이는 카잔 대학교에 입학하여 동양어를 전공했으나 곧 법학으로 전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학문적 교육이 피상적이고 비실용적이라 느껴 1847년에 학위를 받지 않고 자퇴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가 교육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고민은 이후 그의 문학과 철학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1851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톨스토이는 군에 입대하여 카카스 지역에서 복무했으며 이후 크림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특히 세바스토폴 포위전에서의 경험은 그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잔혹함을 직접 목격하며 폭력과 전쟁의 비인간성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857년부터 1861년까지 유럽을 여행하면서 톨스토이는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영국 등을 방문하며 다양한 사상과 조류를 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인도주의적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여러 철학자와 작가, 사회개혁가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지적 세계를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육, 사회개혁, 인권에 대한 그의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자신이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야스나야 폴야나의 농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권위적이고 주입식 교육 방식과는 달리 자유로운 사고와 자발적 학습을 중시하는 교육 모델을 실험했습니다. 이는 강제 없이도 인간은 타고난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실, 교육에 대한 실망, 군 복무 경험, 유럽에서의 지적 탐구는 톨스토이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세계관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사회적과 도덕적 규범에 깊은 의문을 던지는 그의 문학과 철학적 작품들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과 초기 성인기에 겪은 이 강렬하고 다양한 경험들은 그의 개인적 철학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의 조기 상실, 전쟁의 참상, 유럽의 지적 조류와의 접촉은 그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품게 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결국 단순함, 도덕성, 보편적 사랑을 중심으로 한 삶의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톨스토이는 1870년대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귀족적 생활과 그에 동반된 사회적 위선의 환멸을 느낀 그는 기독교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석하며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한 진정성 있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그가 자신의 신념을 문학을 통해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스스로 단순화라고 부른 삶의 철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물질적 쾌락과 사회적 지위를 거부함으로써 영적, 도덕적 순수함을 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는 소박한 삶, 자연과의 조화, 겸손과 자비 같은 덕목을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이웃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설교를 비폭력과 악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요청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복수, 전쟁, 모든 형태의 폭력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사랑이란 이타적이고 평화로운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유일한 힘으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 안에 있다에서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회와 종교기관들이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에서 벗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교리와 교조적 가르침에 얽매이지 않은 이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신앙을 주장했습니다. 각 개인이 양심과 예수의 본보기를 통해 스스로 영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종교적 비판 외에도 톨스토이는 토지개혁과 농민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습니다. 그는 농업 노동을 순수하고 정직한 삶의 방식으로 보았으며 도시의 부패와 물질주의와 대조되는 이상적인 삶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그가 자신의 농장에서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실천하게 만들었으며 직접 농사를 지으며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동시대 사상가들과 달리 기독교적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점에서도 독특했습니다. 그는 국가와 그 기관들을 억압과 체계적 폭력의 도구로 간주하며 거부했습니다. 그가 상상한 진정한 사회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발적 협력에 기반해야 하며 사랑과 정의의 원칙에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회 비판가들과 비교되었으며 특히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 톨스토이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이러한 단순화와 이웃사랑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이 원칙들을 실현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비판과 사회적 배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념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은 그를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당대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관행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궁극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종교기관의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패로 간주했습니다. 특히 궁극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매우 강도 높았습니다. 그는 모든 형태의 전쟁을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톨스토이는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물질주의적 경향에도 강한 반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부와 지위에 대한 탐욕이 인간을 본질적인 영적 가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빈곤과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체제에 공모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작품과 개인적 삶에서 자발적 단순함과 토지 및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를 주장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종교기관, 특히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정교회가 국가와 결탁하여 전쟁과 억압을 지지함으로써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을 배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종교관과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해 1901년 그는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파문당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지만 톨스토이는 자신의 신앙이 제도화된 종교보다 예수의 가르침에 더 충실하다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비판뿐 아니라 톨스토이는 자신의 사상 내적 모순과 도전에도 직면했습니다. 그는 종종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비폭력과 이웃사랑에 기반한 그의 사회적 비전이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사상이 도덕적으로 고무적일 수는 있지만 이미 폭력과 불평등이 뿌리 깊은 사회에서 대규모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진정한 변화가 개인의 내적 변혁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살 것을 독려했으며 설령 그것이 사회적 비난과 배척을 초래하더라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의 영향력은 자신의 시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의 사상은 20세기의 평화운동과 사회적 저항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인물들은 톨스토이의 비폭력 저항 사상을 자신들의 정의와 인권 투쟁에 적용했습니다. 그의 비폭력과 보편적 사랑의 철학은 세계 여러 해방 운동의 핵심 원칙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문학적, 철학적으로도 깊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사회 시스템을 성찰하고 도덕성, 종교, 사회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도록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비판과 도전을 받으면서도 톨스토이는 도덕적, 사회적 사상의 중심 인물로 남아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생애의 마지막 해에 개인적, 내면적 갈등에 시달렸으며 이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과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 사이의 긴장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갈등은 아내 소피아 톨스타야와의 관계였습니다. 초기에는 소피아가 톨스토이의 문학 활동을 지지하고 야스나야 폴랴나 영지를 관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톨스토이의 재산 포기와 토지 재분배에 대한 신념이 깊어지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에 따라 부를 포기하고 자신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피아는 가족의 재정적 안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우려하며 이러한 급진적인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는 감정적, 영적으로 깊은 균열이 생겼고 이 갈등은 톨스토이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1910년 82세의 톨스토이는 자신의 신념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기 위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야스나야 폴랴나를 떠나 가족과 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 더욱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결정은 톨스토이가 자신의 영적 이상과 삶을 완전히 일치시키려는 마지막 시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난 지 며칠 만에 톨스토이는 병을 얻어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기차역에서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환경 속에서 생애의 마지막 날을 보냈으며 당시 이미 전설적 인물로 여겨졌던 그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의사, 추종자, 언론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910년 11월 22일 레프 톨스토이는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삶은 영적 신념과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끊임없이 탐구한 여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의 영향력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톨스토이의 사상은 이후에도 수많은 사상가, 활동가, 문학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문학을 넘어 비폭력 저항 운동과 윤리적, 철학적 논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톨스토이의 신념에 따라 살고자 했던 끊임없는 투쟁은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진리를 추구하는 데 따르는 도전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그의 삶과 작품은 각 개인이 어떻게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진합니다. 톨스토이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여전히 불평등과 갈등이 존재하는 오늘날, 그의 사랑, 단순함, 비폭력 저항에 대한 사상은 정의와 연민을 추구하는 길을 보여주며 그 의미를 더욱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